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직전 논현동 자택을 찾았던 친이계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 정권이 오늘 치졸한 꿈을 이뤘다. 그래요? 없는 죄를 누가 만들어내기라도 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코너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그와 가장 가까웠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또 넘겼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시받고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단 한 건도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살려는 거죠. 자신을 위해 평생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했는데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내빼는 거. 그거보다 치졸한 게 있습니까? 누구더러 치졸하다고 합니까? 김어준의 콧방귀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그거 라이브로는 보셨어요? 네, 그렇죠. 놓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인도 참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주진우 기자를 대표로 해서요 많은 기사를 써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BBK 건도 시사인에서 네. 사실은 터뜨리기 시작했고 다들 봤겠네요, 다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이제 일부러 차로 이동하면 못 보니까 시간 기다렸다 봤는데 첫 번째 소감은 경찰이 너무 많았어요. 네, 지지자들이 의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구속하라고 소리치는 시민단체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은 없었고. 예. 제가 처음 느낀 소에는 경찰이 한 사람도 없었어도 되겠다. 네.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때 버스 타고 가도 될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평온하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요? 그런, 변은 뭐였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표현 중에서요. 네. 역사에서 자신이 마지막 일을 겪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정치보복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같은 맥락인데 제가 가장 이명박적이다 싶었던 말은 이 멘트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식으로 해석도 하는 언론들도 있던데 전혀 잘못 짚은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왜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오랫동안 밤낮으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할 말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뭔가 할 말이 있는 척, 숨기는 게 있는 척, 그래서 비장의 카드가 나에게 있는 척,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명박식 블러핑인데, 왜 작년 가을부터 계속 우리가 뭐 없겠냐. 네, 그런 이야기들을 꽤 했었습니다. 주변의 측근들이요. 네,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그때 사실 뭘 꺼내놓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할 말이. 이분은 뭐가 있냐면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돈에 대한 욕망. 욕망이라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욕망을 결정처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면 그때 거기에 이명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분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예. 그거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는 분이다.
제가 어제 소회는 그겁니다. 자,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좀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포토라인 서가지고요. 70초 동안 6문장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읽지 않았는데요. 적어온 문장 중에서 읽지 않은 문장이 이겁니다.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준비하고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직전에 검찰 간부들과 만나서는요. 편견 없이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정치 보복이란 의미고 이것이 보복인 만큼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 나도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없다.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준비한 입장을 읽고요. 기자들이 바로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딴소리하거나 혹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냐라고 했더니 계단이 위험하다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언론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지지자가 없냐.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가치를 보고 지지를 했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뭐 하자는 있어도 나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확인된 이상 가서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 목가적 풍경이었다니까요. 예. 대단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잔잔한 아무런 물결이 치지 않는 바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는 거. 네, 하루 종일 걸려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네. 대신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걸어놓은 겁니다. 아무도 더 흔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예. 요것도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좀 전에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나왔죠. 예, 6시 25분쯤인데요. 조서 검토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6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고요. 조사는 14시간 정도 해서 어젯밤 11시 55분 정도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진작에 끝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진작에 끝났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관계자로부터 새벽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의미 없이 진술조서를 읽고 또 읽고 큰 소리 내서 계속 읽었다고 해요. 예. 그 사실 한 4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 문제 있는 문구 이런 걸 고치면 되는데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까지. 꼼꼼하게 뭐 읽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꼼꼼하게 읽은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열받았다고. 읽고 그래서 그 검찰 쪽 해석으로는 이만큼 내가 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새벽까지. 왜냐하면 어젯밤 12시에 1시 나가도 됐거든요. 나가고 있다. 오랫동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의미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 없이 계속 그냥 읽었다고. 읽고. 보통 이제 변호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문구 쳐다보고 하면 뭐 2-3시간 걸릴 수 있어요. 네, 조서를 꼼꼼하게 보는 건 또 피의자에 걸리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다 끝났는데 계속 소리내요. 반복해서 조서를 읽고 했다고 하네요. 아침까지. 자, 그랬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그리고 이제 전면 당연히. 예,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분은 본인한테 불리하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내가 아니라고 그럴 뿐이에요. 그 앞에서. 이 눈, 코, 입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끝까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검찰이 포착한 혐의도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전했는데요. 검찰이 김유록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김유록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말이죠. 원래 이제
맞사위죠? 예, 맞사위 이상주 변호사 뉴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몇 번 거론했었는데, 이제 그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22억 원 정도를 이제 전달했는데 그 중에 8억 원은 인정했지만. 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라는 거고요. 8억 원, 전달한 8억 원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그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상주 변호사가, 여긴 변호사로 간 게 아니니까 이상주 씨가 14억 5천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당 부분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요.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벌이는 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상주 변호사 본인이, 예, 불구속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죠. 예. 만약에 여기 명백히 전달된 게 확인됐는데 부인하게 되면, 사실관계 이렇게 명백한 걸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본인이 서로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 맏딸의 사위잖아요. 장모. 이 혐의로 오래 살지 않아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배달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갇히면 안 된다. 그 안에. 저는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갇히면 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삼성도 이분이 갇히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핵심은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아니고, 예, 본인이 갇히지 않으려고. 네, 현재도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네. 이거 의미심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장모를 벌이면서까지. 네, 사유의 자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서실장 진술에 따라서요. 미국 순방 중에 미화 10만 달러 김 여사가 보좌관에게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의 새로운 의혹 폭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윤옥 여사는 1차 비공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된 바는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도. 예. 나름, 취재 결과입니다. 예.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많은 조사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1차 알고 있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 미주한국일보의 보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방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입니다. 관련해서 자신이 전달한 바는 아니고요. 만나서 가방을 받은 바는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요. 돌려줬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을 정황을 포착하였다라고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돈까지 돌려줬는지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도 돌려줬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 배달한 게 아니라 실제 들고 간 사람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방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면 돈을 넣은 걸 확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은 캐리어였던 거죠. 예.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법정에 처음 섰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이 이 혐의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예. 40년이나 아닙니까? 40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고요. 청와대 내내 같이 있었고, BBK 방어는 이분이 한 거거든요. 소송도 다 이분이 한 것이고, 다스 대납 이분이 갔다 온 것이고, 다스 대납 비용 남은 거 이분이 가서 해결한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 자신의 이해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안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그 혐의도 법적 책임도 같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등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어제 원래 법정에서는 예정이 없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여기서 더 나오냐 안 나오냐, 더 인정하냐 아니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찰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느냐,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배신감을 느끼겠죠. 거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너만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 자, 다음 순요.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건데요. 이에 앞서서 9일 스웨덴 매체들도 리 외무상이 조만간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그동안의 북미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구권. 사실 이제 구동구권이라고, 부를 것도 너무 구태연한 게. 네, 동유럽이죠. 너무 오래 전이라 이제. 예, 그게 뭐 몇 년입니까? 30년 됐기 때문에. 동유럽은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고 그때 북한과 맺었던 관계들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중에는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행사에 북한 대사가 방문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뒤늦게 참석 의사를 밝히고 관저에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면서 관계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의 글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처음입니다. 예. 한국 대사관에 이제 탈북자들이 뛰어들어가고 그걸 뭐 막으려고 하고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도 북한 대사가 한국 대사관에 온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바뀌고 있어요.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시간상 하나 둘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틸러슨 장관 해고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관까지도 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차관이 명의를 내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관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다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즐겨요. You are fired 하는 거. 네, 굉장히 유명한 본인의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리얼리티 쇼에서 했던 말이죠. 이걸로 사실 지금의 지명도를 얻었다고 봐도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지명도를 얻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는 괴짜 사업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전 미국적인 지명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프로레슬링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명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레슬러들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전국적 스타가 됐죠, 미국에.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제 넌 해고야, 파이어드고.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틸러슨 장관이 해고된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자 차관도 바로. 예, 그렇죠. 예, 바로 날리는 거 아닙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요. 바로 파면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어제 이제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전문가들 잠깐 모시고 싶었는데 미국 이야기 좀 이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은 10m와 함께 그것 마저 알려주마 하는 시간입니다. 권수정 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기자들 전화 많이 오죠? 네. 지난주에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왔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네. 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안지사를 비롯해서.
그것이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네. 정치와 연결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 연결해요. 기자들이 제일 먼저 연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물어보죠. 네. 네. 자, 이번 주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상당폭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다 올랐고요. 그 평화당이 조금 이제 소폭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야당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4%포인트 오른 69.2%입니다. 부정평가 역시 4.2%포인트 내려서 24%이고요. 그러니까 1월 2주차에 한 70%대 초반이었고, 그때가 한 2주 만에 10%포인트 떨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다시 70% 선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한반도기니 비롯해가지고 네. 평양 올림픽, 평창 올림픽 예. 한참 돌 때. 가상화폐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었죠. 복합적으로 확 떨어졌었죠. 예, 일간으로도 보면은 재밌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69.2%. 예, 지난주 금요일 날 66.1%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67.9%, 그리고 13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69.7%. 그 어제 이제 MB가 소환이 됐죠. 69.2%.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보다 이제 리얼미터가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 덜 나오고 크게 뭐 큰일이 있어도 그 변동 자체가 네. 상당히 크지는 않죠.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10%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네. 잠깐 제가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저희 여론조사하고 다른 여론조사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포털의 검색어 트렌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검색을 한 네.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1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7일 날 정봉주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았고요. 그때는 뭐, 예. 예. 5일날 안희정이 정봉주를 100%를 잡았을 때 한 80% 정도로 많았고요. 그리고 10일날 예. 민병두라는 검색어가 한 민둥산 정도로 한 반 정도가 나왔어요. 정봉주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지금 검색어 완전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관련 뉴스가 이제 점점 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9일날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예. 북미 정상회담 예. 관련 검색어와 예. 정봉주 관련 검색어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정봉주 관련 검색어가 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안희정 검색어, 정봉주 검색어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네. 지난주에 이제 여권 인사들의 이제 선 관련 네. 그 문제가 예. 대중의 그 관심들을 다 잡아먹었던 거죠, 사실상. 검색 예. 트렌드를 보면 명백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좀 딜레이드 된, 좀 연기된 효과가 지금 이제 그 관심들이 보면 줄어들면서 대북 성과, 그 외교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리얼미터 것 같습니다. 분석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난주에 대북 성과, 대북 네. 외교가 네. 이루어진 직후에 70%가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왜 이렇게 반응이 안 됐냐? 네네. 늦게 반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포털 검색 트렌드를 봤을 때 네네. 대북 성과 관련한 검색의 100배 정도가 네, 맞습니다. 예. 10배 정도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사건 또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정말 상당히 복잡했는데 제 머리도 되게 이제 혼재되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을 보면은 민주당은 50%를 회복했습니다. 예. 그렇죠. 51.5%가 나왔고요. 역시 3.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0.3%포인트 떨어져서 18.9%, 바른미래당도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7.4%, 정의당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8%, 평화당은 0.2%포인트 올랐지만 2.8%에 그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70%를 거의 회복해 가는 거는 한편 이해갑니다. 지금, 네. 외교 성과가 너무 크니까요. 네네. 민주당이 50%를 거꾸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 관련 주로 민주당 소속 네네. 정치인들과 관련한 의혹 네. 예?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해석해 보십시오. 예. 대통령 효과다라고 네, 봐야 있겠죠, 돼요. 물론. 그게 가장 깔려 있고 지금은 미투에 따른 어떤 여권 인사의 이제 성폭행, 성추행 논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워낙 분석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야라든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좀 왜곡된 권력 관계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씩 계속 다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연결하지 않는다. 예.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조금 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50% 넘어간 건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그리고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겠습니다. 아무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네요.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당 구조가 펼쳐지기는 저희들이 잠재정당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이제 주변부의 지지층들이 정의당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예. 근데 딱 뜨고 나니 오히려 정의당에 이제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미투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구조가 바뀌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민주당은 뭐 보합세 아니겠나 싶은데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는 3.4%포인트면 이제 주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상당 폭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당이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네. 정당이 3% 4%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희한하네요. 네. 한국당은요? 한국당은 소폭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18.9%. 네. 그래서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5, 6주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교 성과가 상당히 컸잖아요, 사실. 네. 3호 이제 남북 합의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었는데 외교 성과에 대한 대응 그 자체가 기존의 프레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국민들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이 않았고요. 외교 성과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계속 네. 비판하는 것이 네. 이번 안보 문제는 그 선거가 다가갈수록 그 보수 정당에서는 비판하면 유리한 국민이 펼쳐졌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부인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것도 부인하니까. 예, 물론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와서 조금 나오면서 스텝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에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대조되니까. 네. 네. 보수 야당이 전략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안보 문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제 미국과도 회담한다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마당에 계속 공격하는 거는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은 보수층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좀 우려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딜레마겠죠. 예. 네. 어쨌든 쟤는 문 대통령이 올라가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민주당이 거꾸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잘 맞추는 편인데. 네. 잘 맞추는 편인데 제가. 네, 이번 주진우산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 채널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3%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네. 딴 생각하고 있었나? 자, 희한한 최근에 본 여론조사 결과는 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없는데. 자, 다음은요. 대통령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까 정당 구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부분도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이 되었죠. 소환이 되었고 그래서 워낙 큰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법에 따라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반면에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공감을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거의 대답이 같아요. 탄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거의 비슷한 대답이네요. 예. 네. 보통 요즘 어떤 전국의 쟁점, 여야 간의 쟁점들 같은 경우 보통 6대3 정도의 그 비율이 나왔거든요. 10% 정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엄정한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 79.5%가 나왔습니다. 거의 80%가 나온 거죠. 그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된다는 것은 15.3%가 나왔습니다. 그 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아니죠. 시사인의 했죠. 리얼미터